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월호 특별수사단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요.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가 2014년이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5년이 흘렀는데 5년 반 이상. 예. 한번 수사가 있었잖아요. 검찰에서. 그죠? 뭐 보수 언론들은 6번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사는 여러 차례 있었죠. 뭐 개별적인 수사에 네, 있었는데 네.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는 그렇죠. 한 번 있었죠. 예, 직후에. 근데 여전히 근데 그 국민적으로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이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사단도 이제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임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러 의혹의 매듭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좀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남은 의혹들이 네.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된 의혹들은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특별수사단 구성을 보면은 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어찌 됐든 조금 의외였어요. 그 단장 임관혁 단장입니다. 이름이 관혁입니다. 예. 근데 그분을 언론에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요. 이게 정치 검사 아니었냐? 본인도 내가 정치 검사 얘기를 들은 적이 그걸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듣는지 사실은 엄청난 특수사를 많이 했어요. 통상 특수부장을 하면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 2부장을 동시에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네, 그게 상당히 그만큼 특수사에 좀 실력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나쁘게 좀 얘기를 하면 윗선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잘했다라는 또 시키는 거 잘한다. 이런 또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완종 사건 수사를 했고요, LCT 사건 수사를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정윤회 문건 사건. 아하. 이른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내렸던 이거는 찌라시에 불과하다. 그것에 맞게 수사가 돼서 또 비판을 받은 적이 또 있죠. 그 한명숙 총리 사건에도 주인 검사였어요 그때는. 네, 주인검사였죠. 그래요. 네. 그러면 벌써 지금 리스트 4개가 벌써 정윤회, 송환종, LCT, 굵직한 한명숙. 사건들 최근에 거는 거의 다 이 임관혁 그 단장을 통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평가 양면이 있습니다. 시키는 거 굉장히 잘한다. 입맛에 맞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잘한다? 특수통이다. 그 어때요? 기자들 사이의 평가는? 근데 기자들도 건네듣는 평가니까. 근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특정 검사가 수사를 특별히 잘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법조 기자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그렇죠. 이제 될 수 있는 논리인가 이런 생각이 왜요? 좀 그래도 들어요. 능력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치는 당연히 있는데 그걸 이제 외부에서 그 수사의 결국 결과를 보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 특수부가 하는 수사의 결과라는 것이 상당 부분 이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이 나야 되는 결론의 방향 같은 것들이 네.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것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되는 상태에서 수사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계속 그런 수사들을 맡아왔다. 네. 이게 이제 이분의 능력이 있다 수사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좀 의문이 있고요. 근데 이 전체 지금 수사단을 보면 단장 포함해서 이제 검사가 8명, 수사단까지 스텝까지 치면 한 2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국 사태가 끝나면서 다 잊었는데 법무부가 내렸던 검찰개혁 지침 가운데 이제 특별수사하지 마라. 특별수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율 배반이에요, 네. 사실은.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정면으로 이거를 지금 이제 거스르는 이제 수사단을 꾸린 거죠. 근데 이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월호는 진상 규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내렸던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가이드나 지침들이 있는데 네. 인권 관련된 지침들도 있고 야간 수사 인권 보호 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벌써 스멀스멀 어떤 부분들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냥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가이드까지 받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이 상황.
이거 자체가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맞서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선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과학고 출신 검사 2명이 포함됐다. 아, 근데 고등학교 때 과학 잘했다고 이거 제가요. 제가 참 물리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좀 보여주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예. 인선을 했고 또 대검의 반부패부를 통해서 지휘를 하겠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인선을 꾸리면서 임관혁이라는 사람을 찍고 또 용 부장으로 있습니다. 제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관련된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부장급 1명 하고 특히 과학고 2명까지 넣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우리 지금 김한 기자 설명대로 조금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김한 기자 말씀이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여론 여기에 대한 맞대응의 카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네. 여론에. 그러니까 그 양쪽의 요구가 다 좀 약간 그렇기 배치된 때문에 느낌? 김한 기자 말도 일부 맞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 검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간지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 것들을 어렵네. 알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뭐 이걸 의젠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특수수사를 한다면 이 세월호를 하게 된다면 국민적 여론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정치 수사다 이런 표현을 누가 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 다음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많이 예상을 예상했었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는 어쨌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죠. 행위의 주체들이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네. 근데 윤석열 체제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아니라 전격적으로 세월호 수사를 특별수사의 대상으로 선택을 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특별수사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특수부검사, 파견검사도 다 돌아온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세월호는 수사를 당연히 해야 정도롭게 된다. 해야지. 이거가 부딪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게 정부의 뜻이냐 윤석열 총장의 뜻이냐 이 세월호 수사에 대한 의지가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윤석열 총장의 의지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뭐 정부에서 뭐 지침을 만약 내렸다면 그 이전에 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회적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 그 전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여론이 임군의 그 구조 과정이 사실 여론에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살았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직후에 지금 특별수단이 출범한 거거든요. 예. 아마 정부에서 그걸 막 긴밀하게 했다기보다는 검찰에서는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특수수사는 안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네.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통입니다. 그 피가 막 끓거든요. 특수하고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국 끝났잖아요. 거의 끝났으면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다음 어떤 어젠다나 이게 타겟으로 세월호를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지 마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 마라 그랬다 큰일 나려고요. 그건 난리가 나죠 사실은.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하죠. 어차피 하향식보다는 검찰에서 상향식으로 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어찌 됐든 이 수사가 이루어진 배경은 그러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월호 본질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여론에서도 지금 먹히는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부분이 지금 미진하고 이 특별수사단이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먼저 김한 기자가 먼저 한두 가지 좀 풀어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뭐 이 얘기 네. 하루 종일해도 안 끝날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줄기만 있는데 좀 얘기해 보죠. 가장 큰 건 세월호가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을 해왔는데 네. 정부 기구까지 꾸려서 누군가들이 이거를 방해해왔다는 거예요. 수사 방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도 했었고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렸고 지금 사회적 참사위원회까지 예.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들에서 특히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절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월호 진상
진상 규명을 방해해온 거 아니냐. 그 일부분은 다 좀 수사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예, 있는데 있습니다. 이걸 좀 전면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방해는 왜 했느냐? 누군가들이 여기에 정치적인, 그다음에 실무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들이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이제 5년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갖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이제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그렇죠. 유한 네. 새로운 영역이 되는 거죠, 수사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계속적으로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원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네. 처벌받은 사람은 정장 한 명이 딸랑 처벌받은 거예요. 공무원 중에는. 그렇죠. 좀 좁혀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거의 예. 뭐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선장하고 몇 그거는 뭐 명이 공무원들이 예, 아니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또 여론을 향기했던 부분은 임군의 구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임군 구조 과정. 이 구조 과정에서 의전 부분이라든지 정말 구조는 잘했는지 그 부분도 들여다볼 것 같아요. 크게 두 축 같아요.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은폐했거나 아니면 그 감췄던 부분. 네. 그걸 하나 볼 것이고요. 새롭게 과학적으로 구조 과정이 제대로 됐던지 이 두 가지를 크게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해 이제 역순이네요. 시간 순으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 실패. 네. 구조 실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장 한 명 처벌한 걸로 그쳤으니까요. 구조 실패에 이제 정부가 당시 어떤 대응과 지휘 체계를 갖고 있었는가가 포함되는 건데 그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고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왜 그렇게 못 구했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못 구한 거냐 안 구한 거냐. 심지어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는 네, 어떤 약간 음모론들도 있죠. 음모론이 있지 근데 않습니까? 이번에 그 임군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야 이거는 왜 안 구했냐 도대체. 그렇죠. 이 이제 그 분노가 또 다시 강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핵심이 될 건데 그 부분을 지금 5년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들여다보려면 결국엔 맨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수사를 할 때 왜 그 부분을 안 들여다봤냐. 아하. 그때도 증거가 있었고 연결이 기록이 되네요.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하나가 물론 이제 어제 단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사 차원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사고 원인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백서를 만드는 백서.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백서라는 건 이제 과거에를 낱낱이 기록하는 문건을 이제 저희가 백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백서를 만든다는 게 수사를 하는 거에 뭐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겠죠.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행위라고 이제 규정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한 점 남기지 않도록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날 2014년 4월 16일이죠. 그날에서부터 출발하는 타임라인을 모두 다 지금 쫓아가는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지금까지 뭐 수많은 언론, 뭐 저널리스트 그리고 뭐 각 어떤 조사위원회, 뭐 사회적 참사위원회 조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이거를 검찰이 과연 그래도 뭐 100% 밝힐 수는 없겠죠. 뭐 진실이라는 거는. 근데 어찌 됐든 납득이 가능한 만한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저는 쉽진 않다고 봅니다. 검찰이 한다는 게 우리 김한 기자가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 특수수사를 누가 잘하냐, 뭐 검사가 잘하는 특수수사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건 사실 의문이거든요. 이 열정,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고요. 이 특별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내년까지 넘어가긴 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동력을 상실하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원했던 거, 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기소라든지 처벌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이 나머지를 일일이 밝혀낸다. 이거는 시간상 봤을 땐 쉽진 않다. 단장이 한다 그러니까. 아니, 한다고 하는가 하고 마음이야 되게 꿀떡같이 근데 겠죠. 그 부분에서 사참위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가장 이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한 네, 건 이제 그렇죠. 사회적 참사위원회인데 사참위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사 발표를 한 이후에 검찰이 직후에 그러니까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들어오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환영하는 스탠스지만 이 상시적 협력체, 그러니까 이 수사가 시작되는지도 사참위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지금 이제 사참위와 검찰이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출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 사참위 안에서는 벌써부터 특수단이 좀 급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이 섞여 있는 기구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코어를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검사들, 그리고 이 특수부 검사들 굉장히 좀
자기네들 스스로의 정체성이 강한 검사들이 과연 원만한 협조 체계를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유가족들이 또 정보를 그렇죠. 굉장히 유가족 많이 고소 갖고 고발을 있고 했는데요. 이 유가족들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구축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또 짚어야 될 게 이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라든가 방해라든가 이 수사가 되면은 뭐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교안 지금 대표가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나머지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이 부분이 국민들이 어쩌면 좀 바라봤던 부분 같아요. 그 당시에 김석균 경찰청장이라든지 네. 해경청장. 해경청장이죠. 네. 해경청장이라든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지금 대표가 어떻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고 싶고 그러면 검찰이 이것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목표라면 이 부분을 밝히는 게 목표로 시작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증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아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맞대응 카드라고 본다면은 성과를 내야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뚜껑 열어놓고 흐지부지 하면은 이 검찰 개혁 이거를 성과로 이렇게 한다고 출범을 했지만 저는 이거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 생각 또 갈 수 없다라는 거 본인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진 않다. 이걸 지금 와서 근데 이런 부분은 5년 있죠. 지나서 총선이 이제 5개월밖에 안 네. 남았는데 이 수사는 그 전까지는 갈 겁니다. 어쨌든. 그렇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기한이 없고. 근데 이제 황교안 고발도 할 거고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고발도 있을 예. 거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황교안 대표를 부를 수 있냐 없냐, 뭐 부를 거냐 말 거냐, 예. 뭐 당시에 법무부 수사를 어떻게까지 할 거냐 이런 이제 카드 우리가 많이 썼는데 뭐 대통령의 시간이다, 조국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황교안의 시간. 네, 어쨌든 황교안의 시간이고 동시에 내년 총선 전까지는 검찰의 시간인 거죠. 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한 번쯤 더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배경 네. 오늘 좀 짚어봤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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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4차로가 막혀 있어서 일대 정체가 심합니다. 개항부터 쭉 교통량도 많고요. 이후로 조남에서 청계터널 사이 6km 구간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쪽으로 장수에서 자유로 분기점 사이로 정체가 되고 있고 또 남양주에서 광암터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운 진출 구간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갓길로 옮겨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정체입니다. 간선도로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강변북로 정체가 심합니다. 행주대교에서 반포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을 지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후로 여의도에서